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5월 2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로 산업화를 이끌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초고속 인터넷망으로 정보화의 길을 열었잖아요. IMF나 코로나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특단의 해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많은 전문가들 AI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란 사실,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AI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죠. 이 대선 사전투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날은 없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아무튼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3강 경제 강국 도약, 이거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대한민국을 주격 국가에서 첨단 과학 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전환시키겠다라는 목표죠. 그럼 이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말만 하는 건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AI 국부 펀드를 제시했는데요. 정부와 민간이 함께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요. AI 핵심 인프라인 GPU를 최소 5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또 전국에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해 핵심 거점으로 삼고요. 특히 이게 더 중요하죠.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국가적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겠다. 이런 구상까지 내놨다는 거예요. 특히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매우 눈길을 크게 끌고 있는데요. 국민 누구나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나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유료가 아니라 돈 내는 게 아니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 국내 데이터 기반 독자적 AI 모델 개발로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런 보관까지 제시했어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도 AI 관련 공약을 내놓긴 했더라고요. AI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하겠다. 이를 위해 AI 대학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등 정원 확대,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인건비, 연구비 지원을 약속했어요. 하지만 이거 말고 AI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구체적인 방안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과학기술인을 제대로 대우해 인재 유출을 막겠다. 근데 제대로 어떻게 대우하겠다는지가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이 때문일까요? 어제 눈길을 끄는 뉴스가 하나 있거든요. 챗 GPT 개발사로 유명한 오픈 AI. 다들 아시죠? 이 오픈 AI가 우리나라에 법인을 세우겠다라고 발표한 거예요. 어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포시즌 호텔, 이 알파고 대국으로 유명했던 그 포시즌 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한국 지사 설립을 공식 발표했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서 눈길을 끄는 점이 있어요. 오픈 AI는 이 발표 전, 그러니까 어제 오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 측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법인을 공식 설립하겠다라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선제적으로 호의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죠. 특히 이번 만남,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 먼저 제시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오픈 AI가 한번 먼저 만나자, 먼저 요청해서 이번 미팅이 성사됐다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거죠. 물론 이재명 후보 측만 만난 건 아니긴 해요. 당연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오후 5시 뒤늦게 국회의원 회관에서 최영두 국민의힘 선대위 AI 과학정책 본부장을 만났다라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무래도 김 빠지지 않나요? 중요한 발표 이후에 만났잖아요. 그러면
더 놀라운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만났다. 이게 그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오픈 AI가 왜 한국에 왔을까? 왜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 측을 만났을까? 이게 중요하죠. 전 세계 오픈 AI의 챗 GPT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거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당연히 미국이겠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디일까요? 중국? 중국은 챗 GPT가 아니라 자체적인 AI 모델을 쓰고 있으니 중국은 아닐 테고요.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놀랍게도요. 어이구, 전 세계 두 번째 챗 GPT를 많이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 한국이라고 합니다. 챗 GPT 유럽 구독자 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가 한국. 챗 GPT 일반 사용자 이 기준으로 따져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 상위 10개국 안에 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위 10개국 안에 든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나라는 챗 GPT 사용이 가장 활발한 국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주간 활성 챗 GPT 사용자 수가 지난 1년간 4.5배 이상 증가했다. 이 오픈 AI는 이런 설명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이런 시장을 오픈 AI가 그냥 놔둘 수가 없겠죠. 주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유명한 사람을 보냈어요. 이 챗 GPT 하면 이 CEO 샘 올트만이 가장 유명한데 샘 올트만만큼이나 실세로 불려지는 분이 있어요. 제이슨 권, 오픈 AI의 CSO 최고 전략 책임자거든요. 근데 권이에요, 성이. 한국계라는 겁니다. 이 한국계인 이 실세를 보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이슨 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서울 출생으로요.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CSO를 맡고 있다고 했잖아요. 오픈 AI의 정책과 미래 전략 등을 담당하고 있고요. 샘 올트만 CEO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고 있죠. 이 제이슨 권은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Y 콤비네이터를 거쳤다고 해요. 근데 Y 콤비네이터 이거를 당시 이끌었던 사람이 샘 올트만이었다는 거예요. 이때 인연을 쌓은 뒤에 같이 오픈 AI를 만들었다는 거죠. 2021년 오픈 AI의 법률 고문으로 합류했고요. 2023년 발생했던 올트만 CEO 축출 사태 이거 경물진에서도 자세히 다뤘었는데요. 이때도 동요하는 직원들을 다독이며 올트만 CEO의 복귀를 앞장섰다고 해요. 당연히 올트만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러면 제이슨 권이 꼽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의 숨은 실세다 이렇게 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긴 하더라고요. 뭐냐면요. 서울지사 이 오픈 AI의 12번째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시아 지역에서도 3번째. 현재 오픈 AI는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세계 11개 도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아에서도 일본 도쿄, 싱가포르의 지사를 이미 설립했어요. 아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본한테 빌리다니. 이거 좀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한국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국민들을 모두 놀라게 했던 내란 사태.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충격이었잖아요. 그런데 오픈 AI는 지난해 말에 이미 한국 지사 설립을 검토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설립하려고 보니 내란이 일어났고 국내 정세가 극도로 혼란스러워지면서 여기 설립해도 될까?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지사 설립을 지금까지 미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밀렸다는 거죠. 정말 윤석열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를 싸질러 놨어요. 아무튼 늦었지만 6월 3일 출발하는 새 정부와 함께 오픈 AI는 빠르게 지사를 설립하고 인력 채용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얘기가 나오자 또 일부 언론들 초를 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요, 독자적 AI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이재명 후보가 강조했던 AI 소버린 전략, AI 주권 전략이죠. 요게
틀어지게 생겼다라는 지적을 해요. 게다가 얼마 없는 우리나라의 고급 AI 인력이 오픈 AI로 유출될 수 있다. 막대한 재원이 드는 인프라 투자는 우리 정부에게 맡기고 오픈 AI는 기술적 지원만 맡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버젓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나요? 그건 새 정부가 오픈 AI와 협상을 통해서 이건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충분히 우리 국이 새로운 정부, 제대로 협상력을 갖춘 정부라면 지켜낼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민주당 관계자도 어제 언론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픈 AI가 한국에 투자할 의사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오픈 AI의 비즈니스만 도와줄 이유도 없다. 아예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런 바보 같은 짓 우리가 하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대응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중요한 점을 거의 모든 언론들이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요즘 활력이 넘쳐 보여요. 비결이 있나요? 레몬즙 마셨을 뿐인데요. 나도 홈쇼핑에서 레몬즙 사서 마셨는데 효과 없더라고요. 아무 레몬즙이나 마시니 그렇죠. 기왕이면 세계적인 레몬 산지 스페인에서 생산된 레몬으로 만든 것을 먹어야죠. 그것도 레몬 한 개를 그대로 한 포에 담은 레몬즙을 마셔야 해요. 그런 레몬즙도 있나요? 경불진의 오랜 깐부 브리오 비타민에서 살 수 있는 레몬즙이 있잖아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데다 레몬 이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 안심할 수 있어요. 우와,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은 물론 유럽연합 유기농 인증까지 받아 믿을 수 있겠군요. 간편하게 1일 1레몬하면 요즘 유행하는 독감도 걱정 없어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해서 1일 1레몬 하세요. 내가 꿈꾸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으로 혜택을 받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일까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이 이야기를 실제로 한 사람은 바로 오픈 AI의 CEO 샘 올트만입니다. 올트만은 지난해 한 간담회에서 실제 기본소득이 어떻게 구현될지는 우리도 아직 확신하지는 못한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기본소득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는데요. 이 올트만은 19살 때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수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당시 프로그램 참여자는 대부분 학생이었는데 나는 그 돈으로 스타트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 이건 완벽한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겐 기본소득으로 느껴졌고 덕분에 스타트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기본소득 덕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샘 올트만은 이런 경험은 많은 개인의 삶을 변화시켰고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성장할 수 있게 도와 사회 전체의 부를 증가시켰다. 기본소득을 받으면 게임, 스타트업, 창업 등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이를 대규모로 실행하면 개인과 사회 모두의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거든요. 이 샘 올트만의 복심으로 통하는 제이슨 권 CSO도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픈 AI는 한국을 위한 한국의 AI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로 한국 정부 및 국민과 협력하고자 한다. 한국에서 모든 걸 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같이 하려고 한다. 라고 설명하면서 AI는 각국 사회의 일부로 통합돼야 하고 그것이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 라고 밝혔다는 겁니다. 바로 샘 올트만이 얘기하는 기본소득 개념 이거를 실현시켜보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AI 국부펀드, AI 고속도로는 물론 AI 기본소득을 대한민국의 새 정부와 함께 실현하겠다, 실현시켜보고 싶다라는 뜻으로 읽힐 수밖에 없겠죠. 돈만 밝히는 트럼프의 미국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니까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내란을 막아낸 놀라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자신들의 꿈을 한번 실현해보고 싶다라는 거 아닐까요? 대선을 앞두고 오픈 AI의 실세가 왜 한국을 방문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대선 우리가 정말 투표를 잘해야 될 이유가 하나 더 생기지 않았나요?
경불진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